초등맘 라디오 풋카페 우리 저자 권태영 선생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학습과 관련해서 이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시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. 특히 지금 초등학교 4, 5, 6학년 중1 학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학습 결손이 정말 문제다. 이 시기에 집에서 돈도 안 들이고 재밌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영화 되게 또 많이 보실 거예요, 집에서. 그렇죠? 집에서 많이 보죠. 그 영어의 자막을 다운받을 수 있는 Simply Script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네. 한글로 보더라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, 유튜브에 유치, 초등 대상으로 아이들이 놀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. 그 다음에 중학교 이상 아이들 EBSI나 그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들어가면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듣기를 또 들을 수가 있어요. 이제 어휘는 캐치 잉글리시라는 앱이 또 있어요. 단순히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게임을 통해서 좋은 사이트가 되게 많습니다. 무료고 영어와 관련돼서 너무 정신이 없다, 딱 하나만 뭔가 챙기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라이트너 학습법,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었어요. 유튜브에서 권태영 복학키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. 되게 재밌습니다.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다. 책 속에 요게 다 나열이 되어 네네. 있을까요? 네, 다 있습니다. 네. 링크까지 다 이렇게 QR코드까지 다 있어서 너무 친절하습니다.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책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. 네. 교육제도가 급변하는 속에서도 가장 변화가 큰 과목이 영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? 교과목 중에서 영어가 제일 이제 변화가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공감을 하시나요? 공감이 잘 안 돼요. 영어는 그냥 뭐 같은 거 아니야? 네.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. 수능에서 국영수 중에서 영어밖에 절대평가된 과목이 없다. 그러니까 되게 이제 큰 변화죠. 또 하나, 선언수령, 수행평가 쓰기가 되게 많이 강조가 돼 있단 말이죠. 근데 영어 이외의 과목들은 어떤 언어로 적어서 내야 돼요? 당연히 한글로 네. 적잖아요. 영어는 어때요? 영어로 적는다. 이게 단순히 언어만 다른 차이가 아니죠. 절대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영어 공부에 가장 민감한 시기, 또 요 시기에 영어를 망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초등 저학년 때 망쳐지는 시기가 1차적으로 한번 옵니다. 근데 이럴 때는 안타깝게도 잘하는 아이들인 경우에 많이 와요. 아니 못하는 아이가 아니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? 왜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1, 2학년인데 원서도 곧잘 읽고 잘 듣고 막 하니까 문법 학습을 빨리 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. 문법 학습을 빨리 시킨다. 네. 이미 초등 저학년 때 영어를 잘한다는 의미는 영어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죠. 문법 일찍 해서 쓸 데도 없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절대 그건 하지 마셔야 되는 올바른 영어 학습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. 두 번째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. 우리 어머님들, 우리 애들 내 새끼 이쁘잖아요. 이쁘죠. 그쵸.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. 근데 5학년쯤 되면 어때요? 그 해맑음이 5학년쯤 되면 이제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. 네. 왜냐? 너무 해맑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. 네. 그래, 네가 지금이라도 뛰어놀아야지 뭐 언제 하겠니라고 생각을 하시다가도 엄마들이 먼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갑작스럽게 빡센 환경으로 몰아넣어요, 한 번에.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과정을 가야 된다. 갑작스럽게 팍 올라가면 뭐가 생기냐면 affective filter라고 해서 결론은 그냥 공부가 무서워지고 싫어지죠.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. 무조건 많이 시키고 빡세게 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. 국어 어휘 수준에 맞게끔도. 그러니까 국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.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책도 읽고 제가 아까 단어장도 그렇죠. 입시가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입시 전문가로서 아이들의 수학 선행 문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잠깐 좀 말씀드리면 수학 선행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. 왜 문제가 많으냐? 첫째, 선행을 아무나 해요. 아무나? 네.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수학 선행의 진도가 수학 실력이라고 믿고 그게 뭔가 자부심처럼 생각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. 물론 잘하는 애들이야 뭐 잘해서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현행이 안 되는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.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뭐 학교 시험이 됐든 뭐 문제집이 됐든 여러 가지 테스트가 됐든 평균적으로 최소 80% 이상을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은 선행을 시작할 수 있겠다.
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, 들쭉날쭉하다, 그럼 사실은 재고를 해봐야 된다. 보다 시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수준과 눈높이, 아마 지금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. 만약에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되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려볼게요. 백지 테스트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.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. 또 하나, 교과별, 학년별 꼭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.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. 그게 바로 성취 기준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이 책에 제공자료로 다 들어가 있어요. 특히나 수학과 관련된 이 성취 기준을 보시면요, 이게 선행 진도표거든요. 지금은요,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입니다.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아이를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주옥 같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 무적의 학습 포트폴리오 브록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.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해 드립니다. 초등맘 라디오 북카페, 오늘은 무적의 학습 포트폴리오 권태영 저자님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.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